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영상 관련 공지부터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코딩 셰프가 구글 플러터와 함께 소소한 이벤트 진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벤트 관련 내용과 약소하지만 어떤 선물들을 드릴 수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딩 셰프 채널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또한 새롭게 구독에 합류해주실 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인 만큼 다음 영상은 보다 더 관심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극화시키긴 했지만 플러터 3.0이 발표되고 요즘 제가 종종 겪는 일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이맘때쯤 항상 구글이 플러터를 아직까지 미뤄주고 있지만 또 언제 버릴지 모른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플러터 플로우 예를 들면서 앞으로 점점 더 코딩을 할 필요 없이 플러터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플러터 플로우의 결론은 아직은 심플하고 제한적인 기능을 가진 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왜 구글이 뜬금없이 퓨셔란 OS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작년 3월 달에는 구글이 어느 순간 플러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가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간이 2년여가 지났고 비록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허점을 가진 논리로 구글이 어느 순간 플러터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먼저 간단하게 구글이 퓨셔라는 OS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엔드로이드와 크롬 OS는 리눅스라는 커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의 문제점은 커널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두어서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려면 노력과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iOS와는 달리 엔드로이드의 파편화가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통합 OS에 대한 갈망입니다. 스마트폰, 데스크탑,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기 등까지 모두 아우르는 OS가 구글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오라클과의 자바 관련 특허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 엔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는 자바입니다. 날트가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자바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사물 인터넷 관련한 엔드로이드 OS의 한계입니다. 엔드로이드 OS는 터치 디스플레이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로 음성 위주로 제어되는 사물 인터넷 기기와의 궁합에서 최적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가 큰 틀에서 구글이 퓨셔라는 OS를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에 링크를 적어두었으니 순한 맛 첫 번째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OS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이 OS에서 돌아갈 앱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플러터는 바로 이 퓨셔 OS의 주요 앱들을 만들기 위한 핵심 키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구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플러터를 강력한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프레임워크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저런 지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플러터는 이 분야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맥, 리눅스 등의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플러터 3.0의 발표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처럼 타겟 플랫폼 이넘에는 4개의 밸류값만 포함되었었는데 이제는 여기 보듯이 6개의 밸류값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플러터로 앱을 만들면 엔드로이드와 iOS 앱을 동시에 만들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플러터 개발자가 늘어나고 플러터로 만든 앱들이 또한 늘어난다면
결국 이는 퓨시아를 위한 생태계가 점점 더 커지고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퓨시아 OS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글 네스트 허브에 퓨시아 OS 1.0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듯 네스트 허브는 화면이 달린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원래 네스트 허브는 캐스트 OS라는 리눅스 기반의 OS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퓨시아 OS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OS를 캐스트에서 퓨시아로 바꾸더라도 기존의 기능과 화면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플러터로 UI 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러터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스, 맥, 리눅스 그리고 퓨시아에서도 잘 작동되는 구글의 크로스 플랫폼 디벨롭먼트 킷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구글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2018년 블룸버그에서 3년 이내에 퓨시아 OS를 음성으로 제어되는 스피커 같은 홈 디바이스에 탑재할 것이라는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1년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 퓨시아가 구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초에는 삼성이 안드로이드 OS를 버리고 퓨시아 OS를 선택할 것이라는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장담은 제가 못하겠지만 저는 이 소식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현재 구글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안드로이드의 파편화입니다. 현재는 iOS와는 달리 업데이트 주도권을 구글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글이 필요한 업데이트를 제때 제공한다고 해도 삼성 같은 가장 큰 제조사가 반영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라도 구글은 때가 되면 삼성이 적극적으로 퓨시아 OS를 채택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변의 확대를 통해서 구글은 애플처럼 사용자들이 폼팩터에 상관없이 모든 기기로 끊임없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사용자 경험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만 구글이 플러터를 어느 순간 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작년 8월에 알리바바의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인 시안유가 플러터를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시안유는 구글이 자랑할 정도로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사나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안유의 테크니컬팀 리더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1, 2년 동안 플러터로 개발을 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고 여전히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테크니컬팀 리더는 플러터 초기 기술 생태계가 너무나 열악했고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으며 또한 플러터 초기 엔진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러터는 여전히 너무 초기 단계이고 이런저런 생태계도 열악한 편이며 그래서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 플러터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회의론자들의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2년 로드맵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대치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 통계는 2021년부터 올 2월 2일까지 구글 트렌즈에 미국 내 플러터와 리액트 네이티브의 관심도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관심도 면에서는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역별 관심도 역시 미국 전역에서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기간을 지난 5년으로 늘려보아도 플러터는 점차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보다 높은 관심도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태티스타의 통계를 보아도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간 모바일 프레임워크의 비율도 플러터는 꾸준히 상승해서 작년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깃허브에서 좋아요에 해당하는 스타의 개수도 2020년 중반 이후로는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터의 컨트리뷰터가 리액트 네이티브의 컨트리뷰터보다 2배 정도 더 많으며 더 오랫동안 깃허브에 등록된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플러터의 커뮤니티가 더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구글 I/O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플러터 관련 지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데 있어서 소위 바닥 민심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앱의 개수나 관련 커뮤니티의 가파른 성장 속도 등을 보았을 때 플러터의 인기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은 저는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이 정도면 이번 플러터 3.0의 발표와 더불어서 첫 번째 회의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회의론자들의 논리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인 구글의 숱한 프로젝트 폐기 전력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뭐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우려먹는 논리입니다. 비록 작년 3월에 올린 영상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이기에 역시나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미 시청했던 분들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플러터의 미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분들이 펼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구글은 지금까지 스스로 진행하던 대형 프로덕트들을 숱하게 폐기한 전력이 있고 심지어 사용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는 프로덕트들도 어느 순간 폐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Killed by Google이라는 사이트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여기 보시면 무려 227개에 해당하는 프로덕트들이 폐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플러터란 프레임워크도 구글에 의해서 어느 순간 폐기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는 것은 사실 제 관점에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근거들을 나열해 보자면 첫 번째, 구글이 폐기한 227개의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모두 어떤 생산성을 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은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폐기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도 플러터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순간 직접적인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프레임워크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구글이 지원 중단하려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AngularJS 1.x 버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AngularJS 1.x를 프레임워크라고 했지만 그나마 후속 버전인 Angular에 비해서는 모듈 수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ngularJS의 지원은 올해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아직까지 폐기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까지 구글이 폐기한 프로덕트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구글의 경쟁력과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구글은 퓨시아 OS에 많은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강조에서 설명드렸듯 무엇보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 구글의 경쟁력과 안드로이드 O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플러터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2.0 버전을 통해서 플러터는 더 이상 단순한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똑같은 코드로 맥, 윈도우즈, 리눅스, 크롬 등 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앱을 배포하든 한결같이 놀라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 내에서 10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이 플러터와 다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현 시점에서 플러터의 미래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팩트에 근거한 객관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Killed by Google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플러터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플러터와 퓨시아 OS는 구글이 단단히 마음먹고 준비하는 구글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적인 요소들이기에 이 시점에서 폐기 가능성을 말하기에는
플러터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플러터 3.0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몇몇 유튜버들은 그래도 최소한 아직 구글이 플러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공정률이 7-80%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완공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허물어버릴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100% 제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모를 때는 객관적인 지표와 통계 그리고 가능성과 전망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이벤트 공지 안내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